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투자하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바이오 테마 2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 사실 그 바이오 종목 외에는 뭐 별 일이 없었죠. 어제 시장 역량, 모든 역량이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주요 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드디어 어제는 이제 주도주 윤곽이 나타났고,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난주 말서부터 주도주 윤곽이 나타났고, 제가 어제 그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이오 테마 쪽으로 드디어 야성적 충동이 개입이 됐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그동안 우리가 연속되는 이제 삼상 실패를 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는데 최근에 메지온이라든가 HLB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드디어 이제 야성적 충동이 개입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오늘 장세가 양시장 모두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핵심 바이오주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2를 또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상승 논리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자, 오늘 그 시장 하락의 주요인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죠.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10월 말이면 영국의 브렉시트의 향방이 결정이 되고요. 뭐 홍콩 문제, 홍콩에서도 이제 뭐 실탄이 또 발사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계 경기 침체죠. 아래 공포, 리세션 가능성이죠. 그러면서 어제 뭐 미국 증시가 한 1%대 빠지고 유럽 증시도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지고 오늘 코스피도 장중에 뭐 한 30포인트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이오 섹터는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습니다. 원래 사실 그 제약주들이 내수주라고 또 많이 했거든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자유스럽고요. 두 번째는 반복드린 얘기지만 저는 어제 바이오 섹터를 보면서 드디어 야성적인 어떤 그 대중들의 본능을 확인했어요. 야성적 충동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코로프 박사, 조지 에코로프, 로버트 슐러 박사죠. 둘이 공저로 썼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것 같아요. 거의 한 600페이지가 넘는데요. 다 보지 마시고 앞에 한 50페이지 정도, 한 100페이지 정도만 보면 내용은 다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테마가 연속적으로 이제 그 삼상에 실패하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가졌거든요. 뭐 점뛰기 한가 맞으면 그 맞아본 사람 심리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 그 아픔을 가졌는데 새로운 어떤 영웅 바이오주들이 탄생하면서 그런 국면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핵심 논리를 보면 타이틀은 제가 오래간만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주도주가 꺾이면 안 된다. 여기서 말씀드린 주도주는 메이지온과 HLB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장세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제 메이지온하고 HLB는 나름대로 견주한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뭐 눌림목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제 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도 추가적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하방 정직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옆에 이제 잊혀진 과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대중들의 집단 사고는 신라젠이라든가 헬릭스미스는 잊혀지게 마련이에요. 예? 그 이슈에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잊혀진 과거라는 표현을 쓰고 세 번째는 바이오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인덱스가 불안하면 안 되겠죠. 지금 사실 그 뭐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인덱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크게는 안 빠져요. 삼성전자는 이미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당시 6조 2천억이었고 최악이거든요.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크게 우리가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코스닥 시장 특히 바이오의 인덱스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세 종목이 안 빠져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지금 그 뭐 분식회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강세 기조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르면 크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래 악재 크기로 따지자면 작살났어야죠. 그러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만큼 바이오 시장의 내면적인 질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의미하는 거죠. 자, 유망주로는 이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태고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톡스텍을 말씀드렸고,
그 한 종목 정도를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인트로메딕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인트로메딕은 이제 캡슐형 내시경이죠. 캡슐형 내시경. 그런 새로운 아주 그 독특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고 낙폭 과대주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낙폭 과대주가 이제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자, 종목을 매지연서부터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바이오 인덱스라고 불리는 셀티론인데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표현했거든요. 셀티론이 2018년도 3월 고점 이후에 18개월 하락해 18개월. 충분히 1년 반 동안 충분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도약하라는 그런 모습이고요. 1년 6개월 충분한 휴식을 보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제 개인 논리인데요. 보통 주가가 상승 기간이 짧고 하락 기간, 조정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격언에도 3일 상승 100일 하락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이것도 빅데이터죠. 데이터를 많이 구해봤더니 가장 최적이 뭐냐면 상승한 날에 상승 기간보다 조정 기간이 3배수일 때가 가장 안정적인 구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자 이론이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이제 180도죠. 여기가 직각이고 오를 때는 60도 각도, 하락할 때는 30도 각도로 하락하니까 상승일에 3배수 조정받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한번 개수를 쳐보죠. 상승일 때 이게 월봉입니다. 1개월, 2개월, 3, 4, 5, 6개월 올랐죠. 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8개월로 오탑니다. 6개월 오르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개월, 18개월 조정받았죠. 6개월 상승하고 18개월 하락했습니다. 6, 3, 18이죠. 6개월 상승, 8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 상승, 18개월 하락을 받았던 거. 그리고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 내린 모습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셀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거의 하루에 한 20번 가까이 이렇게 조회를 해본 것 같아요. 구독자 수 느는 거, 좋아요 수 느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제가 제 유튜브 정보란에 주식 투자를 왜 하냐고 묻는다면, 나 스스로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은 사실 제 가족의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저와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항상 좋은 콘텐츠로 일반적인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가급적 비범하고 확실한 거, 명확한 거 그런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특히 제가 주도주 논리라든가 세력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한다고 나름대로 좀 자부를 하죠. 겸손을 좀 떨어야 되는데 안정적인 흐름이죠. 차트를 좀 짧게 볼까요? 자, 셀티론 이때죠. 8월 6일 날 절대 바닥을 확인했어요. 거래 상투 이때가 최악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마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이라는 거죠. 잠재 대기 매도세마저도 이탈되는 구간.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요약한 걸 보니까 18개월째 조정이에요. 18개월째 조정받고 오른 구간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실전에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굉장히 좋았죠. 모습이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여하튼간에 오늘은 눌림목 조정이에요. 마이너스 1000원인데 일반적으로 조정 이틀째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한다면 금요일이 되죠.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좀 저점에서 사야 되겠죠. 맞고 강사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첫날 조금 물리다 생각하고는 산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세장에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로만 보다면 바이오 섹터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그리고 또 야성축 충동이 개입되는 때이기 때문에 좀 한 반박자 정도 빠른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급을 보죠.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메지온을 보죠. 자, 메지온 굉장히 강하죠. 사실 실질적으로 메지온이 여러분들 주도주라고 봐야 돼요. HLB도 의미가 있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상징성 있고. 자, 메지온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앞에 타이틀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줄로 주도주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그런 투로 제가 써놨죠.
안 꺾여요. 웬만하면 안 꺾여요. 그래서 사실 진짜 고수들은요, 이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못 사죠. 지금 걱정이 되죠. 아직까지 우리가 불신 단계죠. 악재가 많이 지배하죠. 아직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주가는 거의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항상 초기 상승은 월 오브 워리, 그랜비를 피운 대로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 악재가 지배하는 거, 불신이 지배할 때, 이때 사는 거죠. 그래서 매지온을 사셔야 돼요, 매지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HLB 보죠. 자, HLB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들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못 사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사야 돼요. 우리가 원리상,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지만, 셀트론이라든가 셀트론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 맞네요. 이런 것도 이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얼마나 견조합니까? 그 엄청난 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악재. 예전에 그 셀트론도 2013년 4월인가요? 분식 회계로 인해서 뭐 회사가 디폴트설까지 나오고도 그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초메가토급 악재도 불구하고 이런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셀트론이라든가, 혹은 셀트론 헬스케어와 함께 이제 흐름이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거죠. 자, 메지온, 그 다음에 HLB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적정 눌림목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새로운 형태의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HLB라든가 메지온을 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차선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굉장히 지금 견조한 모습이죠. 자, 알테오젠 차트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알테오젠 지금 그 455 올랐어요. 1.2% 정도 올랐는데 굉장히 지금 열악한 장세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바이로 11러죠. 제가 제 새로운 주도주 논리는 뭐냐면 삼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보다 삼상에 따른 리스크가 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이상하고 이상, 삼상 거치는데 삼상이 거의 그 비용이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역량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상업화에 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케팅망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기술 수출을 하거나 혹은 바이오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하자고 그런 거고, 알테오젠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바이오 베타라고 그래요. 바이오 베타. 요거를 이제 주력하는 그런 회사. 바이오 베타는 이제 개량 이제 바이오 신약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러분들 독보적인 또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HLB라든가 혹은 이제 메지온 같은 게 사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 이런 것들 사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주도주 반열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 자, 레고캔바이오는 조금 이제 역시 8월 6일자 바닥을 찍고 어제는 모양이 양호했는데 어제 사실 거래가 너무 적었어요. 거래가 어떤 시그널인데 거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들 이제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했던 그런 바이오 같아요. 레고캔 바이오는 합성 신약에 특화된 그런 회사고 ADC 기술이라고 하죠. ADC 기술. 예? ADC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 수출을 보통 이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레고캔 바이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태고 사이언스가 있어요. 태고 사이언스. 태고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지금 급감하는 거예요. 선침해를 해야 돼요. 이러다가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태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서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돋보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관련 자리가 없어갖고 자리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태고 사이언스는 여하튼 간에 그냥 상식 논리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에서도 뻗어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바이오가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바이오 환경 안 맞는데 지금은 태고사이언스가 다시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월봉 부분은 거의 뭐 바닥권이죠. 거의 바닥권. 이 당시 2017년 당시 출발점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바이오 톡스텍이 있었고 또 태고사이언스 바이오 톡스텍 있죠. 바이오 톡스텍. 바이오 톡스텍 인트로메딕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바이오 톡스텍은 이제 전방 사업이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가 잘 돼야지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앞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나아진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톡스텍도 좋고요. 그 제가 이제 바이오 톡스텍 강조하는 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육성 산업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미래형 자동차죠. 미래형 자동차.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거든요. 이게 바이오 벤처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다시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비임상이니까. 우리가 임상 전, 동물 대상 임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화평법이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세월호 사태는 국가가 국민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부재, 어떤 오작동을 위해서 못 구했던 거고, 이 가습기 살균제는 국가하고 기업하고 결탁을 했다고 그런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커다란 이슈거든요.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게 이제 화평법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1톤 이상, 1톤 이상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유통, 판매, 수입하는 모든 기업들은 다 위해성 검사를 맡아야 돼요. 예?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제일 큰 시장 규모가 이제 연간 1000톤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간 1000톤 이상 그 유해 물질은, 화학 물질은 2021년 말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매출이 확 발생이 되겠죠. 에?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게 미리 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어제 주가가 한 14%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공시에 나왔던 거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NASH라고 그래요. NASH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넷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럽 학회에서 굉장히 또 뭐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갔다 좀 밀리는데, 긴 호흡으로 단기적으로 말고 지금 뭐 6,040원인데 깨졌다가 안 깨졌다가 왔다리 갔다 6,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우리가 좀 길게 긴 안목을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지인들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분들이 아이고 저 송 회장, 송재호 씨 좀 길게 보고 좀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럼 제가 바이오톡스텍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싫다고 그러는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내용 제가 부연 설명을 해주면은 공감을 해요. 그러면 한번 뭐 믿고 사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인트로메딕은 이제, 좀 낙폭 과대주고 저가주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도약한다면 이런 것들 낙폭 과대주들이 좀 도약할 수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로메딕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다 이게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실력도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제 개인적인 학습 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도 많이 늘어나면 좀 힘을 얻어서 재미있어야 되겠죠. 힘을 얻어서 좀 더 이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은 이제 방송 없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